끝장 탐구 가나선 화두 타파. 이먹고. 세상이 텅 비어 고요하기에 나 또한 텅 비었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만물도 인연에 따라 변해간다. 내가 쓰는 글의 제목 앞부분에 나오는 공통 구절인 질문하는 즉시 대답한다는 증문즉답을 뒤로하고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끝장을 본다는 의미에서 끝장 탐구로 바꾸었다. 즉,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더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이 또한 나만의 세계이기에 누구와도 관여되지 않는다. 오늘의 주제는 가나선 화두 타파에 대한 끝장 탐구이다. 화두 타파는 죽은 자식 고추 만지는 것만큼이나 어이없고 황당하다. 고요히 있기는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찾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이다. 그 알 수 없는 놈이 있기는 있다는 것인데 그 놈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그것 그 한 물건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먹고. 우선은 명목상이라도 일정한 화두를 들어야 하는데 까짓것 오늘은 없을 무자 화두를 들어보자. 이 글을 참고로 하여 각자마다 화두 타파에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면 무자 화두를 타파해보자. 진심으로 정진한다면 3개월 혹은 늦어도 3년이면 무정란이 아닌 유정란의 경우라면 반드시 화두는 타파될 것이다. 무자라는 것은 없다는 것인데 자신도 여기 있고 우주 만물이 이렇게 생생하게 사실로 자신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도대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왜 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이먹고. 혹시 무란 있음인 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닐까? 왜 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이먹고. 어떤 날에는 무이고 또 어떤 날에는 무가 아니라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먹고. 무를 의식하는 것도 자신인데 자신의 의식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온통 무로 변하는 것인가? 이먹고. 이 세상이 무라면 눈에 드러나는 이 실체는 무인가? 아니면 허상인 환영인가? 이먹고. 없음인 무에서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환영을 환영으로 닦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먹고. 어째서 왜 무라고 하였을까? 어째서. 어째서 무라고 하였을까? 어째서. 왜 무라고 하였을까? 어째서. 무라고 하였을까? 어째서. 어째서. 온통 의심과 모름뿐인 상태. 알려고 애를 써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 논리도 이치도 통하지 않는 상태. 눈먼 장님이 세계 일주 여행하는 것과도 같은 상태. 매 순간 의심과 모름뿐이지만 알려고 하는 그놈은 매 순간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세수하면서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화두는 놓치지 않고 돌아간다. 꿈이 없는 숙면 속 의식이 사라진 알 수 없는 상태에도 화두는 성성히 돌아가고 있으며 꿈과 의식의 경계 사이에서도 언제나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24시간 내내 마음속에는 왜 무라고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돌아간다. 무에 대한 화두는 지속하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마치 구구단을 암기하듯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화두를 들 때 연불 외우듯 혹은 노래 가사 외우듯 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자신을 오직 모름 속으로 몰아붙여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모름의 세계로 끝까지 몰아세우게 되는데 치열한 만큼 고통이 따른다. 즉 화두를 철저히 들면 들수록 의식이 터져버릴 지경이 된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니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에는 왜 무라고 했는가에 대한 무자를 화두로 들었지만 나중에는 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통 어째서 이 먹고 하는 의심만이 가득하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도 마침내 쓰러지기를 여러 번 하여 온통 좌절로 가득해졌을 때를 비유하자면 20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서서 밑을 바라보며 바람이라도 휙 불면 밑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상태와 비슷하다. 혹은 마치 거대한 해일에 쫓겨 맨발로 산 꼭대기를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도망치는 것과도 같다. 자신의 의식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지독이다. 한마디로 화두타파는 아무에게나 안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의 경계를 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크게 한번 깨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몇 번의 소란스러운 절망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모름이어서 더 알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어서 초연이 지쳐 무심해졌을 때 어느 날 문득 일상에서 작은 자극만으로 화두가 타파된다. 화두가 타파되면 자신의 깨침의 상태를 글로 남기는 오도송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사들의 오도송과 자신이 깨친 바를 견주어 볼 만하다. 자신이 정말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여러 선사가 정말 깨친 것인지 아닌지 등 깨친 정도의 수준이 보일 것이다. 일단 화두가 타파되면 그 다음부터 들려지는 모든 화두는 그 즉시 혹은 얼마 안 가서 드는 즉시 모두 타파된다. 왜냐면 바다를 알았는데 하물며 강물의 속성은 금방 아는 것과 같다. 화두 타파 후에는 그 상태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근기를 바탕으로 하여 존재에 감추어진 진리를 탐구하여야 한다. 즉, 화두 타파 후에도 도노점수로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깨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도 아니며 해탈과 평안함과 고요해지기 위함도 아니다. 이러한 상태는 과정이며 궁극에는 시스템에 갇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가나손 화두 타파하길 바란다.